이전 시간까지는 우리가 멘델의 유전의 실험의 역사에 대한 것을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멘델의 실험으로부터 우리가 알게 된 몇 가지 원칙들을 활용해서 인간의 유전을 연구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일단 인간의 유전, 사실 인간의 유전은 사실 연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쉽지 않은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인간의 유전을 연구하고 있는지, 그 방법들을 오늘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유전 연구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멘델이 만두를 선택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봤던 것 같아요. 멘델의 만두는 연구하기가 참 편안한 식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자율교배도 쉽고 자손도 굉장히 많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사람은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일단 사람들은 자유롭게 교배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 목적에 따라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마음대로 교배시켜서 자손을 만들어 보게 하는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대가 굉장히 깁니다.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 그래서 그 다음 자손을 낳을 때까지 어떤 시기를 한 세대라고 하는데, 우리 만두의 경우는 한 81에서 90일, 그러니까 두세 달이면 사실 끝나는, 한 세대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경우는 한 사람이 이제 아이를 낳기까지가 한 20년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길어서 그 내가 연구를 하는 사람이 그 세대에 그 계속 이어지는 거를 볼 수가 없어요. 보통 길어야 두 세대, 세 세대 이렇게 관찰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손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인간의 경우는 1명, 2명, 그렇지만 멘델의 경우는 8,000개 이상의 자손을 분석했었죠. 너무 적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대립형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만두의 경우에는 간단한 대립형질을 가진 형질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만두의 씨 모양. 어때요? 씨 모양은 두 개의 대립형질, 주름지거나 둥글거나, 그죠? 씨의 색깔 어때요? 노랗거나 초록색이거나, 그죠? 그래서 두 가지였다면 인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키, 완두의 키는 어땠어요? 작거나 크거나. 근데 인간의 키만 해도 우리 한 교실에 140부터 180까지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이 줄을 서고 있죠. 그래서 좀 복잡하게 사실 연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형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연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이 네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연구는 가계도 조사, 인간 연구의 간접적인 방법들이죠. 두 번째 연구는 쌍둥이 연구, 세 번째 연구는 통계조사, 그리고 굵은 글씨로 안 되어 있지만 네 번째는 염색체 또는 유전자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유전 현상을 알아본대요. 첫 번째 가계도 조사는요, 특정한 유전 형질을 가진 집안, 그런 집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현재 영국 여왕, 이미 돌아가셨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가계도죠. 그 가계 안에 독특하게 혈우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라는 건데요.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죠.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 가계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영국 여왕의 가계도는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가계도니까요. 그 가계도를 분석하면서 혈우병이라고 하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유전 형질이 어떻게 전달해 왔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 가계도 조사이죠. 이 가계도 조사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따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쌍둥이 연구예요. 자, 이런 친구들이 지금 일란성 쌍둥이인데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보통 이제 엄마가 난자와 정자를 결합시켜서 이제 하나의 수정란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보통은 어때요?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그래서 하나의 개체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연히 예를 들어서 2세포기 순간 이렇게 지금 난알이 일어난 이 순간에 각각의 알이 서로 분리되어서 또 2세포기, 4세포기 각자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이 같은 유전자를 가진 수정란이 떨어져서 만들어진 것이니 완전히 유전적으로는 동일한 그런 사람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실제로 동일하게 완벽하게 똑같이 자랄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얘들과 얘는 서로 다른 형태를 갖게 됩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각각의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환경이라는 것이 달랐다라는 것이겠죠. 그 어떤 환경의 차이가 어떤 사람의 유전 어떤 형질을, 그 드러난 형질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쌍둥이 연구는요, 유전과 환경이, 그리고 유전과 환경이 특정 형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이용이 되죠.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능, 이런 걸 거예요. 지능은 유전일까요? 환경일까요? 둘 다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어느 정도나 이 환경이라는 것이 영향을 미치느냐를 알아볼 때 이 쌍둥이 연구가 또 활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쌍둥이는 이제 유전학에서는 이제 귀한 어떤 자원이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이란성 쌍둥이는 그냥 한 가지는 참고로만 알아두시는데, 이란성 쌍둥이는 우연히, 보통 인간의 경우는 배란이 한 개의 난자를 한 달에 한 개씩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제 우연히 이제 2개 또는 3개 또는 난임 치료를 통해서 여러 개의 난자가 있을 경우에 정자가 여러 개가 동시에 수정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서로 다른 난자였기 때문에요, 이 두 사람은, 이란성 쌍둥이의 각각 두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르지만 우연히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인데 같은 환경에서 자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달라질 것이냐, 이런데 이제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일란성 쌍둥이를 가지고 이제 환경의 영향, 유전의 영향을 이제 알아봅니다. 통계조사는 실제로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인데요, 어떤 형질, 예를 들어 어떤 질병 A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병을 가진 사람들을 다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가족력,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같은 어떤 증상이 있으셨나요? 뭐 평소에 무엇을 드셨나요?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이제 그렇게 얻어내는 조사입니다. 쉬운 연구들은 하나도 없네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연구비도 굉장히 많이 들 거고,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최근엔 대부분 이제 유전자 지도를 작성을 합니다. 서열도 작성하고요, 염색체를 조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분자생물학적인 방법,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울 생명공학의 방법을 사용해서 유전자를 직접 탐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손을 비교하기도 하는 그런 방법들을 씁니다. 어쨌든 공통적으로 직접 멘델처럼 직접 연구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간접적으로 연구하는데, 그러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인간의 유전을 대하는 과정에서 가계도 조사를 조금 더 많이 할 거기 때문에요, 가계도는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